70세 넘어서 이 운동 계속하시면 정말 응급실 직행입니다. 겁주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저는 25년간 노년기 신체 변화를 연구해온 박성호입니다. 얼마 전 76세 김상진 님이 평소처럼 운동을 나갔다가 그날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술도 안 드시고 남들보다 훨씬 성실하게 몸을 관리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신감, 그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변합니다. 특히 70대가 넘어가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근육의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관절도 예전 같지 않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무시하고 젊었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운동을 계속하십니다.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김상진 님도 그랬습니다. 본인은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하셨고 실제로도 또래보다 활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속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혈관은 이미 딱딱해지고 있었고 심장의 펌프 기능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계속하면 어느 순간 몸이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오늘은 70대 이후 반드시 멈춰야 할 운동과 생명을 지키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수십 년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연구한 결과입니다. 통계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운동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건강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실수록 오히려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과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김상진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빠르게 걷고 주말이면 산에도 오르던 분이었습니다. 본인은 아직 팔팔하다고 늘 말씀하셨죠. 주변에서도 그 나이에 저렇게 활동적이면 100세까지 거뜬하겠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운동을 나갔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지나가던 분이 발견해서 바로 연락이 왔는데 그때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이후로 몸에 대한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지셨습니다. 혹시 또 쓰러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에 운동은 물론이고 외출도 꺼려 하셨죠. 이후 몇 달 동안 움직임이 줄자 체력은 더 빨리 떨어졌고 마음도 많이 위축되셨습니다. 활동적이던 분이 집에만 계시니까 근육도 빠지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우울감도 생기셨고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김상진 님이 게으르거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 성실하게 운동하셨고 본인 몸 상태를 과신하셨던 게 문제였습니다. 70대 몸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인 거죠.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실수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운동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운동 방식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운동이 위험한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하고 계신 운동과 비교하면서 들어주세요. 숨이 턱까지 차는 조깅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조깅을 건강의 상징처럼 생각하십니다. 빠르게 뛰어야 운동이 된다고 믿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70대 이후 심장은 점점 딱딱해져서 빠른 박동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혈관도 탄력을 잃어서 급격한 혈압 변화에 취약해집니다. 국내 노년심혈관 연구에서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오히려 돌연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됐습니다. 특히 평소 운동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조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위험합니다. 본인은 젊을 때 달리기를 잘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몸은 이미 완전히 달라진 상태입니다. 75세 김영수님은 매일 아침 조깅을 하셨는데 가슴 답답함을 반복적으로 느꼈습니다. 처음엔 운동 효과라고 생각하고 넘기셨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이후로는 조깅을 완전히 중단하셨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걷기만 하세요. 이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숨이 차면 즉시 멈추십시오. 참고 계속하는 건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지금 걷다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시나요? 만약 말하기 힘들 정도로 숨이 차면 그건 이미 과한 겁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하산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올라갈 때만 힘들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합니다.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체중의 3배 이상입니다. 70대 무릎 연골은 이미 많이 닳아 있어서 이런 충격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해외 노년 낙상 통계를 보면 하산 중 사고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니까 괜찮은데 내려올 때는 속도가 붙어서 중심을 잃기 쉽습니다. 특히 경사가 급한 구간에서 넘어지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78세 이정남님은 등산을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2~3번 산에 오르셨습니다. 어느 날 하산 중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는데 그 후로 장기간 거동이 어려워졌습니다. 뼈가 부러진 건 아니었지만 근육과 인대가 심하게 손상됐고 회복도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나이가 들면 치유 속도도 느려지니까요. 평지 둘레길만 이용하세요. 경치를 보고 싶으시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평평한 곳만 걸으시면 됩니다. 스틱 없이 하산은 절대 하지 마세요. 산에서 내려올 때 속도가 점점 빨라지지 않나요? 그게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찬물 샤워와 냉수 수영도 70대 이후엔 매우 위험합니다. 찬물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찬물로 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젊을 때는 괜찮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완전히 다릅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관을 순식간에 수축시킵니다. 노년기 냉수 노출은 급성 반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계곡물이나 바닷물에 갑자기 들어가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심장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74세 박순자님은 냉탕 목욕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찬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냉탕에 들어갈 때마다 어지럼증을 반복적으로 느끼셨습니다. 처음엔 적응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하셨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중단하셨습니다. 미지근한 물에서만 움직이세요. 온도 차이가 크지 않은 환경이 가장 안전합니다. 겨울 계곡물 입수는 절대 금물입니다. 찬물이 더 건강하다고 믿고 계셨나요? 그건 젊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숨 참는 근력 운동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거운 걸 들어올릴 때 무의식 중에 숨을 참게 됩니다. 이렇게 숨을 참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70대 혈관은 이런 급격한 압력 변화를 견디기 힘듭니다. 노년 근력 운동 중 호흡 차단은 뇌혈관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운동 중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72세 최성훈님은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무게를 점점 늘려가며 운동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두통을 자주 겪으셨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알고 보니 운동할 때 숨을 참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힘을 쓸 때 반드시 숨을 내쉬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무게 욕심은 완전히 버리세요. 가벼운 무게로 횟수를 늘리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운동할 때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고 계시지 않나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장시간 자전거 타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무릎에 부담이 적어서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오래 앉아 있으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하반신 신경과 혈관이 계속 눌리기 때문입니다. 유럽 노년운동 보고서에서 장시간 안장 압박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전립선 문제가 있으신 남성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다리 저림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70세 문정호님은 자전거를 타고 한두 시간씩 동네를 돌아다니셨습니다. 운동도 되고 바람도 쐬고 좋다고 생각하셨는데 자전거를 타고 나면 항상 다리가 저리고 불편하셨습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걷는 것도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0분마다 내려서 걷기를 해주세요. 계속 앉아있지 마시고 중간중간 쉬어가며 타세요. 통증을 운동 효과로 착각하지 마세요. 아프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전거 타고 나면 다리가 저리신가요? 그럼 지금 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과도한 골프 스윙도 70대 이후엔 위험합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스윙 동작이 허리에 큰 부담을 줍니다. 70대 척추는 회전 동작에 매우 약합니다. 척추뼈 사이 디스크가 달아있고 뼈 자체도 약해진 상태입니다. 골다공증 연구에서 과도한 회전 동작이 척추 압박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골밀도가 더 낮아서 위험이 더 큽니다. 한 번 다치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76세 오재문님은 골프를 평생 즐기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비거리를 유지하고 싶어서 풀스윙을 계속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허리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통증이라 참고 계속 골프를 치셨는데 점점 심해져서 결국 골프를 못 치게 되셨습니다. 스윙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비거리보다 건강이 훨씬 중요합니다. 비거리 경쟁은 이제 내려놓으세요. 아직도 풀스윙을 고집하고 계신가요? 그건 허리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여기까지가 70대 이후 절대 조심해야 할 위험한 운동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운동을 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방식을 바꾸시거나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안전하게 몸을 살리는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침 예열 습관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상 직후는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잠에서 깬 직후엔 혈압이 불안정하고 근육도 굳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움직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는 습관이 있으시면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누운 채로 발목과 무릎을 5분 정도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굽혔다 펴고 이런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1분 정도 기다리세요. 몸이 완전히 깨어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럼증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너무 빨리 움직이셨다는 신호입니다. 대화 가능한 걷기가 가장 안전한 기본 운동입니다. 걷기는 나이가 들어도 평생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걷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속도와 강도가 중요합니다. 오르막은 피하세요. 평지에서만 걸으셔도 충분합니다. 30분 정도가 적당하고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리세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 한두 시간 무리하게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편안하게 걷는 게 훨씬 좋습니다. 걸으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숨이 차서 말을 못하면 너무 빠른 겁니다. 노래 흥얼거리며 걸을 수 있나요? 이게 바로 적절한 강도의 기준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밴드 운동도 아주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체와 중심 근육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서서 하는 운동은 위험할 수 있으니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게 안전합니다. 가벼운 탄력 밴드를 준비하세요. 무게나 저항이 강할 필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팔을 앞으로 뻗었다 당기고 옆으로 벌렸다 모으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숨을 절대 참지 마세요. 힘을 쓸 때 숨을 내쉬고 풀 때 들이마시세요.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핵심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 찾고 계셨나요?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온수풀에서 걷기는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물의 부력이 관절을 보호해주면서도 근육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걷기 힘드신 분들도 물속에서는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물은 절대 피하세요. 온수 수영장이나 찜질방, 온수풀처럼 따뜻한 물에서 하셔야 합니다. 물속에서 천천히 앞으로 걷고 뒤로 걷고 옆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수영을 할 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걷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물속에서는 속도를 낼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물속에서 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시도해보시면 얼마나 편한지 느끼실 겁니다. 실내 자전거 페달 운동기도 좋은 선택입니다. 일반 자전거는 넘어질 위험이 있지만 실내용 페달 운동기는 의자에 앉아서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양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잡고 발만 움직이면 됩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할 수 있어서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10분씩 하루 두세 번 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페달이 가볍게 돌아가게 설정하시고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날씨가 안 좋아서 밖에 못 나갈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스트레칭도 매일 하셔야 합니다. 근육이 굳으면 움직임이 제한되고 다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당기는 스트레칭은 오히려 근육을 다칠 수 있습니다. 통증이 느껴지기 전까지만 부드럽게 늘려주세요.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이 가장 안전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팔을 위로 뻗고 좌우로 천천히 기울이는 동작, 목을 천천히 돌리는 동작, 발목을 돌리는 동작만 해도 충분합니다. 반동을 주거나 빠르게 움직이지 마세요. 아침 저녁으로 5분씩만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움직이기 편해집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옵니다.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날씨가 춥거나 더울 때, 미세먼지가 많을 때, 밖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안에서 충분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시면 됩니다. 발을 높이 들 필요 없습니다. 가볍게 들었다 놨다 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손도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시고요. 10분씩 하루 3번 정도 하시면 하루 30분 걷기 효과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조심해서 하세요. 계단은 좋은 운동이지만 70대 이후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꼭 해야 한다면 난간을 꼭 잡으시고 한 계단씩만 오르세요. 내려올 때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불안정하시면 계단 운동은 하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운동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70대 이후 운동은 참고 버티는 훈련이 절대 아닙니다. 젊을 때의 상식으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부터 말씀드릴게요. 무리한 조깅은 심장에 과부하를 줘서 돌연 위험을 높입니다. 하산은 무릎을 망가뜨리고 낙상 위험을 키웁니다. 찬물 샤워는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서 응급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숨 참는 근력 운동은 혈압을 급상승시키고 뇌혈관에 무리를 줍니다. 장시간 자전거는 하체 신경과 혈관을 압박합니다. 과도한 골프 스윙은 척추를 손상시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를 보세요. 대화 가능한 속도로 걷기만 해도 심장은 건강해지고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평지 걷기는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근육을 유지시켜줍니다. 미지근한 물에서 운동하면 혈관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올바른 호흡법으로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강화되면서도 혈압은 안정적입니다. 의자 밴드 운동은 상체 근력을 안전하게 키워줍니다. 온수풀 걷기는 관절 부담 없이 전신 운동 효과를 줍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방법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위험한 방법은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언젠가 큰 문제를 만듭니다. 안전한 방법은 당장 효과가 덜해 보여도 오래 지속할 수 있고 결국 더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숨이 편안하고 말이 가능한 강도로만 운동하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70% 이상의 운동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 중에 말을 할 수 있는지 계속 체크해 보세요. 말이 안 나오면 즉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5분 예열하는 습관을 꼭 만드세요. 이 두 가지만 실천하셔도 운동으로 인한 위험을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근육을 지키는 식사 습관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게 식사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영양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집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하루 몇 끼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운동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께 이 정보가 꼭 전달되어야 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운동 습관부터 바꾸실 건가요? 지금 하고 계신 운동 중에 오늘 말씀드린 위험한 운동이 있으셨나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동하실 계획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필요하면 추가로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